네, 안녕하세요. 오디오평론가 코난입니다. 오늘 시간도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올 여름이 워낙 비도 많이 오고, 네. 거기다 뭐 갑자기 또 폭염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좀 막 심란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너무 들쑥날쑥하죠. 그렇죠. 예. 올해 여름인데 하여튼 이런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오디오 파일들은 또 음악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AOR과 시티팝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 씨, AOR이 무슨 장르일까요? 일단 19금 딱지를 붙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어덜트 오리엔티드 이제 락. 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이죠. 네. 항상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 오고 최근 2, 3년 이내에 시티팝 열풍이 급격히 불면서 그렇죠. 네, 시티팝 LP를 찾는 분이 정말 연령층이 다양하게 많아지셨어요. 네. 시티팝은 이제 일본 그 음악 문화 중에 한 그렇죠. 장르로 시티팝이 일종의 어떤 음악 장르라기보다는 좀 스타일. 네.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 규정하자면 그렇죠. AOR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티팝이 AOR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 네. 제가 항상 그걸 매장에서 꼭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AOR과 시티팝이라고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오리지널 AOR 쪽에 저는 집중을 했고 이제 코난님은 또 시티팝 음반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들려드릴 텐데요. AOR이라 하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FM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오던 좀 인기가 많았던 대중곡들 이라고 굉장히 크게 명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 좀. 뭐 프로그레시브 락부터 그냥 재즈, 펑크, 소울까지도 다 그냥 AOR로 묶어서 얘기를 했고요. 야마시타 타츠로. 그렇죠. 그분이 AOR을 일본에 들고 오시면서 그게 조금 더 도회적인 사운드로 변하고 조금 더 락적인 요소가 빠지면서 시티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코난님한테는 너무 익숙한 음악이죠. 시티팝이요? 네. 많이 좀 익숙하긴 한데 사실 시티팝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최근이죠, 사실.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이름을 막 새로운 장르 이름을 짓고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시티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고 원래 그런 류의 음악은 예전부터 있었었죠, 많이. 오늘 그러면 음반을 두 장씩 들어보기 전에 오늘 또 굉장히 아름다운 신형 모델이 제가 엄청 기다렸어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 양옆에 있는 스피커 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익숙하실 수 있어요. 바워스 앤 윌킨스의 801 D4라는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그냥 오리지널 말고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801 D4의 시그니처 버전이에요. 바워스 앤 윌킨스는 원래 시그니처 버전을 가끔씩 좀 내요. 이게 미드나잇 블루 메탈릭이라는 마감인데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요? 로얄 네이비 같이 그 다크한 남색. 그렇죠. 너무 우아해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앰프는 클래스 A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 A 델타 프리, 그 다음에 델타 모노, 모노블럭 파워 앰프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턴테이블은 어쿠스틱 솔리드의 빈티지 풀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카트리지는 오토폰의 퀸텟 레드 MC 카트리지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티팝의 어떤 막 되게 세련되고 막 도시를 이렇게 차를 타고 뭐 질주하는 듯한 약간 도회적인 그런 느낌과 이 시스템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저희가 그럼 BMW를 타고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민지 씨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항상 그 어린 친구들이 매장에 와서 그 일본의 시티팝을 찾으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권하는 음반인데요. AOR 하면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이 떠올리고 아마 일본의 모든 시티팝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끼친
뮤지션이 아닌가 합니다. 보지 스캑스의 76년작 실크 디그리 앨범입니다. 네. 네. 거기 보면은 일본은 정말 음악 관련 책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시티팝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항상 네, 나오는 등장하는 항상 등장하시고 일본에서 또 AOR 천선이라고 해서 앨범 시리즈를 발매한 적이 있는데요. 제 1번으로 발매가 됐던 네. 앨범이기도 합니다. 보지 스캑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연주의 그 재능이 너무 탁월해서 뭐 천재였다고 네. 불렸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동창 스티브 밀러를 네. 만나게 되면서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스티브 밀러 밴드로 유명하죠. 네. 네. 대학도 같은 곳에 진학을 했다가 잠시 보지 스캑스 혼자 유럽으로 가서 앨범을 발매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70년대부터 이제 이런 시티팝 사운드, AOR 사운드가 네. 유행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네. 그동안 보였던 행보와 다른 앨범을 발매를 하죠. 사실 그 이전에는 막 프로그레시브, 블루스 락, 네, 특히나 69년도에 발매한 듀온 홀맨과 함께한 롬미오 다임으로 원래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다른 느낌의 앨범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 첫 번째 트랙인 Lowdown이 그 이듬해 그래미에서 상을 이제 거머쥐게 되고요. 이 앨범으로 그래미의 노미네이트만 5개가 되고 또 그 해에 최우수 R&B 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로다운이나 뭐 다른 앨범에 들어있는 조조 아니면 리도 셔플 같은 딱 들으면 AOR이나 시티팝 사운드 같은 곡을 들려드리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사실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맞는 곡은 이 앨범에 수록된 We Are All Alone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선곡을 했고요. 만약에 흥미가 생기셔서 보지 스캑스의 앨범을 하나 구비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요 히트.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보지 스캑스의 모든 히트곡들이. 시티팝 입문하기 전에 AOR이 어떤 건지 한번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앨범을 완전 추천드리고요. 너무 많이 팔려서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앨범입니다. 또 특히나 이 앨범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앨범의 사이드맨 라인이 뭐 제프 포카로, 데이비드 배치. 이 앨범을 계기로 토토가 결성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러면 We Are All Alone, 완전히 우리 단 둘뿐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같이 들어보실게요.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on me, and you can be with me. Meet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잘 들으셨어요? 네, 추억을 간만에 상하셨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막 음반샵, 레코드, LP 정말 많이 판매할 때 네. 중고 LP샵에 가면은 저 히트 뭐 이 앨범이나 네. 이 앨범들은 정말 막 몇 장 넘기면 하나씩 있고 네. 막 그랬었어요. 중복으로 진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또 젊은 층들한테 또 좀 어필이 되고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보지스켑스 잊지 마세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코다님께서 준비하신 음반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티팝 음반입니다. 또 그렇죠. 이렇게 네. 특히 이제 동화 기획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음악들을 시티팝이라고 해도 될 만한 곡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는 장르를 시티팝이라고 명칭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냥 동화기획이라고 명칭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앨범은 장필순 누님의 네. 아유. 데뷔작입니다. 귀한 앨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초반을. 네. 장필순 씨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해피촌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둘이라고 듀엣 활동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정식 이제 데뷔 앨범 발매하기 전에 코러스로 상당히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뭐 들국화 비롯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동안은 뭐 코러스의 여왕이다 뭐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오장박, 네. 오석준 네네. 예, 그분들이랑 같이 박정훈 씨 뭐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이름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데뷔 앨범 나온 게 이 앨범이죠. 네. 앨범 제작 뒷면에 그 크레딧 보면 네. 이거 누군데 이렇게 녹음한 거야? 네. 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이전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오빠들이 전부 네, 다 총실동하죠. 여기 막 크레딧에- 아마 함춘호 선생님도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베이스 기타에 조동익,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기타에 함춘호, 네. 손진태 이런 분들 지금 선생님들이라고 네. 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이 앨범을 프로듀싱한 분이 이제 약간의 김현철 씨. 김현철 씨. 네. 저희 한국 시티팝의 시조생 같은 분. 그렇죠. 예. 그리고 키보드도 손수 또 여기서 네. 연주를 아. 했었고요. 예. 이 1집에서 어느새라는 뭐 다른 곡들도 뭐 시티팝 범주에 넣을 만한 곡들이 조금 있지만 어느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한국의 시티팝이 아닐까. 그렇죠. 최근에 시티팝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젊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찾는 앨범이고 그래서 리이슈가 됐었고 그 그렇죠. 중에서도 특히 어느새라는 곡이 정말 카페에서 자주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최근에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너무 멋진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새 네. 한 곡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로 한번 네. 들어보시죠.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가슴 시린 그런 기억조차도 모두 깨끗하게 잊어버린 무뎌진 사람이 돼가네.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이제는 그리움도 지워져 버려. 어느새 목마른 가슴 모두 잃어버린 무뎌진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가네. 어느새 네, 정말 어느새가요, 뭐 입체로 들리네요. BMW로 들으니까. 네. 역시 BMW. 그러면 다음에 민지 씨가 소개할 앨범은 뭔가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많이 알려진 음반을 주로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네. 아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놈들은 뭐야라고 네. 하실 것 같아요. 아틀란타 리듬 섹션입니다. 아, 제가 AOR 앨범 추천을 드릴 때 또 보지스캑스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꼽는 네. 음반 중에 한 팀이고요. 아틀란타 리듬 섹션은 미국 조지아에서 결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프리티 우먼으로 유명한 네. 로이 오빈슨의 백밴드 캔디맨의 일부 멤버들이 이제 결성을 하게 돼서 6인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장르를 굳이 만약에 구분하자면 서던 락으로 구분이 되죠. 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AOR을 너무 광범위하게 명칭하다 보니까 네. 서던 락이나 프로그레시브 락도 다 이제 AOR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던 락이지만 들어보시면 그 남부 특유의 남성미 있고 거친 그렇죠. 사운드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다른 뭐 히트곡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So Into You라는 곡이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곡들 에일리언도 그렇고 또 특히나 스푸키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곡들을 들어보시면 아주 도시적이고 네. 굉장히 세련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들으면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토토만큼 유명한 네. 세션맨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So Into You. 네. 여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딕 도트릭 키보디스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들으시면 AOR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딱 더운 여름에 네. 맥주 한 잔 500 네, 진짜 원샷하고 맞아요. 듣고 싶은. 네. 저희가 줄여서 이제 ARS라고 하잖아요. 네. ARS와 비슷한 부류의 이제 AOR 밴드들이 있는데 뭐 두비 브라더스라든가 하는 네. 그런 미국적인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많았죠. 당시에. 네. 그러면 BMW로 So Into You 한번 들어보시죠. Captured by your style, but I could not catch your eyes. Now I stand here helplessly, hoping you get into me. I
am so into you. I can't think of nothing else. Thinking how it's gonna be whenever I get you next to me. It's gonna be good, don't you know? Hit the toe. Gonna love you all over, over and over. Me into you, you into me, me into you. I'm so into you. I'm so You walked into the room. There was voodoo in the vibes. I was captured by your style, but I could not catch your eye. Now I stand here helplessly, yeah, hoping you get into me. I am so into you, I can't get to nothing else. I am so into you, baby, I can't get to nothing else. No, no, no. Come on, baby. I'm so into you. I love the things you do. Listen, baby, driving me crazy. Come on, baby. I'm so into you. I love the things you do. Come on, baby, I'm so into you. I'm so into you, yeah. I'm so into 네. 네. 두 번째로 이어서 또 네. 고가의 음반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고가인가요? 근데? 네. 아까 그 장필순 씨 초반도 그렇고 아. 지금 요 빛과 소금도 그렇고 거의 한 네. 저는 5,000원 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때는 뭐 유지아도 5,000원에 사고 그랬죠. 뭐 시세 얘기는 그만하고. 네. 네. 빛과 소금의 이것도 데뷔 앨범입니다. 네. 아까 장필순 씨의 앨범도 데뷔 앨범이고. 네. 네, 이 앨범이 1990년? 뭐 그때쯤 나왔죠. 네. 90년대 초반에 정말 세련된 사운드로 등장하셨죠. 네. 재킷에 네.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죠. 어두운 바탕에 네. 예, 얼굴만 이렇게 딱 덩그러니 보이는데 이제 3인조고요. 장기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뭐 발라드나 뭐 댄스나 뭐 이런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약간 퓨전 재즈, 네. 퓨전 재즈와 가요를 뭔가 접목한 듯한 예, 그런 사운드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음악씬을 생각할 때는 엄청 세련된 음악이었던 그럼요. 걸로 기억이 네. 되고요. 저도 막 라디오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예, 곡입니다. 조금 뭐랄까요? 인텔리한 세션? 아, 그렇죠. 배운 사람들의 음악 같은 느낌? 내 네. 첫인상이. 네. 이 앨범에서 샴푸의 요정이 네. 제일 유명하죠. 사실 이 곡이 나오게 된 그 뭐 스토리가 좀 재밌어요. 네. 보면은 원래 장정일 작가, 작가 장정일 씨가 냈던 책 중에 이제 햄버거에 대한 명상. 네.
네, 햄버거에 대한 명상에 들어있는 예, 시의 이름이에요. 이게 네. 예, 시의 이름인데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집니다. 아마 그 최시라 씨? 맞아요. 아, 맞아요. 최시라 씨와 그 당시에 또 인기 있었던 그 홍학표 씨. 아, 예,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샴푸 네. 광고에 나오는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이 샴푸 광고 모델을 만나기 위해서 막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동경한 나머지. 네, 상당히 네. 재밌는 최시라 예, 씨가 샴푸의 요정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드라마의 음악 감독 맡으신 분이 장기호 씨한테 이제 주제가 하나 네. 만들어 달라. 예, 그래가지고 샴푸의 요정이라는 곡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수록됐던 거는 아마 사랑과 평화? 네, 맞아요. 예, 그쪽에 한번 처음 수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 결성하면서 네. 여기 데뷔 앨범에 수록이 되죠. 네, 뭐 저는 그 시대에 아주 어렸기 때문에 네. 샴푸 요정이 얼마나 대히트를 했는지 코난님이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그냥 당시에는 틀면 나오는 네, 수준이었나요? 거의 라디오 저도 이렇게 조그만 카세트 라디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자주 나왔었어요. 네. 예. 시티팝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음악에 정말 딱 적합한 음악이 아닐까. 네. 네, 오래전 음악이지만. 한국의 시티팝으로서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고의 선곡입니다. 샴푸의 요정. 네. 같이 들어보시죠. 너무나 화면에 치면 살며시 다가와 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굴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AOR 음반 2장과 또 네. 한국적인 시티팝 음반 2장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아야 또 음악을 듣는 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시티팝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AOR을 꼭 설명하고 듣는 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아마 욕심이 있어서 네. 또 오늘 선곡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극적이고 락적인 주제로 한번 돌아오는 게 어떨까요? 다시 헤비메탈.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함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네.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AOR 시티팝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